안녕하세요. 창작도학입니다. 오늘은 손자병법 전략 전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. 이 손자병법은 작가분들이 이제 전투신을 그릴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,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.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계절과 기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역사적으로 계절과 기후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?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, 먼저 겨울 전략을 알아볼게요. 겨울 전략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가 있어요. 나폴레옹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러시아 원정까지 가는데 여기서 괴멸에 가까운 병사를 잃거든요. 왜 그랬냐면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때문이었어요. 그때 기온이 최대 영하 37.5도까지 떨어졌대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은 싸우기도 전에 엄청나게 이제 변력 손실을 입고 수십만 명 중에서 약 20%밖에 되지 않는 병사들이 이제 복귀를 해요.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. 전투를 치르지 않고 대치만 했는데도 13만이었던 병력이 5만밖에 남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우리를 괴멸시킨 건 겨울이었다. 우리는 날씨의 희생양이 되었다. 그래서 이제 전쟁신을 만들 때 겨울을 활용한 전략 전술을 만들 수 있어요.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병사들을 훈련하자. 어떻게? 겨울에 특화된 병사를 육성하는 거예요. 특수부대원들 보면 뭐 지옥주 해가지고 막 그 UDT 보면 훈련을 하잖아요. 똑같이 추운 지방에서 살아남는 병사들을 만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서는 뭐 불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한겨울 속에 뭐 바닷속에 들어서 훈련을 받거나 눈 내린 고지대에서 뭐 발가벗고 훈련하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. 뭐 무협이라면 새로운 무공을 익혀서 뭐 서린기가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혹독한 훈련 때문에 막 인간의 감정마저도 얼어버린 듯한 그런 캐릭터나 병사들을 만들어서 전투를 시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마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. 겨울철에 이제 행군을 해본 사람은 이제 아실 거예요. 혹한기에 이제 행군을 하다 보면은 진짜 손발이 엄청나게 시렸거든요. 가만히만 있어도 전투력이 손실되는 느낌이 와요.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? 뭐 판타지라면 마법사들이 불 마법을 통해서 몸을 데워줘서 병사들의 전투력이 손실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러시아랑 프랑스군처럼 싸우지 않고 대치를 해. 아니면은 적이 막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막 도망을 가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우리는 마법사들이 손발이나 몸을 대어주니까 전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근데 상대는 가만히만 있는데도 병력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렇게 마법을 활용해서 겨울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에피소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뭐 마법사들이 일시적으로 불 속성을 부여해서 병사들이 전투를 할 때 추위를 뭐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인체 실험을 통해서 추위를 견디는 속성을 병사들에게 부여할 수도 있겠죠. 아니면 뭐 겨울에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뭐 괴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마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겨울 전투에서 이기는 스토리를 진행하는 거예요. 세 번째는 특수 장비를 활용하자. 이거는 말 그대로 혹한기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. 군대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겨울에 진짜 춥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초 설 때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막 마스크 쓰고 양말은 두세 겹 신고 내복 입고 군복 입고 깔깔이 입고 야상 입고 방한복 한 세네 겹 이상 입거든요, 옷을요. 그리고 보초를 서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추워요, 진짜. 또 이 발도 끊어질 듯이 시려요. 그래서 동상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위가 발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특수 장비를 어디에 만들어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? 예를 들어서 뭐 보온 효과가 있는 뭐 구나 부츠, 양말, 뭐 갑옷을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갑옷을 만들 때 깔깔이를 생각해 보면은 막 남자들이 제대하고 나서도 깔깔이 입을 때 있잖아요. 이게 입는 이유가 뭐냐면 두꺼운데도 보온이 잘 되고 되게 가볍고 편해요. 그러다 보니까
특수 장비를 만들 때는 내구성이 좋으면서 움직이기도 편한 거를 강조를 하면 좋겠죠? 그러면 전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. 또 여기서 이런 에피소드도 만들 수 있어요. 전투를 하기 전에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겨울철에 싸우는 전투복이 필요한데 아니면 뭐 특수부대를 위한 전투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. 이런 전투복을 만들어 달라 하면은 대장장이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 몬스터의 외피가 필요하고 뭐 가죽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얘기를 하겠죠. 그 몬스터는 계곡에 있다, 산맥에 있다 하면은 주인공이 그 몬스터를 처치해가지고 장비를 제작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도 만들 수 있죠. 그래서 특수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해오는 에피소드도 추가로 만들 수 있다. 여기까지가 겨울에 대한 이야기고요. 이거 외에도 이제 손자병법에는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, 가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, 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,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. 그리고 전쟁을 펼칠 때 계절이나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무조건 힘으로만 막 싸워서 이기는 전투에 지치거나 아니면 이런 게 너무 똑같다 하시는 분들은 손자병법 전략 전술 책을 사시면 재밌는 전투씬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